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출신 50명이 여기서 전사했습니다. 워커 장군도 여기서 전사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아무런 영토적 이해관계가 없는 저 지구 반바퀴나 떨어져 있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자국 젊은이 180만 명을 보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서 있는 거죠. 그 감사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승만, 트루만 동상 그리고 기념관 짓는 게 다 감사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가 이번 제목에 제가 이랬습니다. 건국 75주년 전후 7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전후 70년은 무슨 뜻이냐고. 바로 7월 27일부터 계산을 하면은 올해가 전후 70년입니다. 7월 27일 휴전이 됐습니다. 휴전이 됐을 때는 마치 무승부인 것 같았어요. 300만 명이나 죽은 이 전쟁이 무승부로 끝난 것 아니냐. 휴전선에서.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무승부가 아니었어요. 7월 27일부터 새로운 형태의 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서냉전이죠. 거기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이렇게 이겼습니다. 자, 6.25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일 득본 나라가 어디냐면 대만입니다. 대만은 6.25 전쟁 나기 전에는 미국이 포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모택동이 안심하고 상륙작전을 펴기 위해서 광동 지방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6.25 딱 나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이 소련이 불장난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대만을 지켜야 한다. 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칠함대를 대만 해협에 보내가지고 그때부터 대만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대만은 우리 덕분에 살았어요. 그리고 일본이 경제 부흥했습니다. 독일이 당신 서독이죠. 서독이 재무장을 합니다. 나토가 그때만 해도 그냥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나토를 본격적인 군사 동맹체로 키웁니다.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은 이제는 소련과 정면 대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비를 4배로 늘립니다. 6.25가 났을 때 미군 병력이 얼마였느냐? 160만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6.25가 끝날 때는 350만으로 늡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어요. 이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40년 뒤 1989년에서 1991년 사이에 동구 소련 공산군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지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게 서울올림픽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100을 넘어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우리가 근사하게 치렀습니다. 그때 동구, 동독이라든지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사람들 다 스포츠 강국 아닙니까? 오랜만에 한 12년 만에 처음으로 선수단을 보냈습니다. 소련도 대규모 선수단을 보내니까 그걸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개막식을 또 우리가 얼마나 근사하게 했습니까? 그 중계방송을 본 동구 공산권 러시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독재국가, 완전히 거주국가로 알려져 있었던 한국이 왜 저렇게 잘 사느냐?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가 옛날에 한국보다 얼마나 잘 살았는데 이런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그게 그 다음 해부터 민주화 시위를 통해서 공산체제를 무너뜨리는데 하나의 기폭제가 된 것은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쪽 동네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때 이승만, 트루만 두 분의
결사항전 정신으로 또 세계식인 정신으로 버틴 덕분에 세계가 살았어요. 세계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25를 다 이긴 전쟁이라고 합니다. 6.25를 이제는 동족 상잔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다 이긴 전쟁. 오래전부터 오바마나 클린턴 대통령이 기념사를 할 때 6.25에 우리가 선을 긋고 지켜냈기 때문에 그 40년 뒤에 소련 동구 공산주의가 무너졌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6.25 하면은 이게 내전이라는 사람도 있고 6.25를 내전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침이라고 하지 않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전후 70년을 이야기할 때 우선 6.25가 어떤 세계사적 의미가 있느냐는 것부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6.25는 세계가 이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점점 6.25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세기의 3대 전쟁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월남전쟁이 아니고 6.25입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서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오스만 터키, 독일 제국, 그리고 러시아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나치 군국주의 파시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전에서 우리가 맞선 덕분으로 공산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다만 한국과 중국 빼고. 그래서 이 1인 전쟁의 두 주인공 이승만 트루만을 우리가 각 모시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되고 고맙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결말을 봐야죠. 전후 70년 이렇게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공헌을 한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서는 끝장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자유통일 아닙니까? 자유통일. 자유통일 해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제거하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가지고 헌법 제1조가 명령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의 영토인 북한 지역을 자유화시켜가지고 자유통일을 이룩하면은 남북한이 8천만 명입니다. 인구가 8천만 명입니다. 유럽에서 인구 8천만 명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어딥니까? 유럽에서 8천만 명 되는 나라 있습니다. 독일 하나밖에 없잖아요. 독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실력이 경제력만 보면은 거의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수준인데 통일하면은 그 시너지 효과로 우리가 독일급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2,500만 노예 상태의 우리 동포들을 해방해야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나라에서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많으냐? 이거 참 기적 아닙니까? 이것도 또 다른 기적 아닙니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행복도 조사를 해요. 행복도 조사를 하면 가장 행복한 나라가 뭐 한 10년 동안 계속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다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런데 한국이요. 행복한 나라 랭킹에서 60등 내외입니다. 60등. 우리처럼 잘 살면서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이외에 없어요. 딱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안보상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도 조사에서 최근 조사입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감을 느끼느냐?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은 자주국방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아랍 사람들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핵폭탄도 개발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미국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싸운다 해가지고 예비군 여자 남자 똘똘 뭉쳐가지고 자주 국방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뭐 많이 가보셨겠죠. 성지순례로. 저도 이스라엘 군대 취재를 하기 위해서 몇 번 갔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당당합니다. 우선 태도가 다릅니다. 또 총도 가지고 다니고 태도가 달라요.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킨다 하는 그 자세에서 이미 행복한 거죠. 행복이 어디 좋은 밥 먹고 맛있는 술 마셔서 행복이 옵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행복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는 자주 국방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의 그 결사항전 정신은 73년 전에 일이 되어버렸고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경멸하지 않겠습니까? 국력은 100배나 되는 나라고 미군까지 있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은 미국한테 기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해구산 좀 확실히 하자 그러고 저게 무슨 나라냐 하는 경멸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력은 그것은 한미동맹의 약점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좋기만 한 건 없습니다. 좋은 것 뒤에는 반드시 거기에 부담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너무나 좋은 거죠. 너무나 고마운 거죠. 한미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선물 아닙니까? 미국이 그냥 빠지려고 하는 걸 딱 멱살을 잡아가지고 한미동맹 안 만들어주면 우리 혼자서 북진하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엔군이 관리하고 있던 방어포로 다 석방시켜버리고 막 깽판을 놓은 거죠. 그 이승만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고마워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억지를 부렸는데 가만 보니까 이 한미 동맹이 미국의 가장 성공적인 안보 외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이 너무 좋아요. 어느 정도 좋으냐? 북한이 핵을 만들었는데도 우리는 핵을 안 만들어도 미국의 핵 우산 밑에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북한이 핵 만들면 우리도 핵 만들어야죠. 미국 핵에 의존한다?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사이 좋으니까 핵 우산을 강화를 해가지고 미국 핵이 사실상 한국의 핵과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보고 핵 개발하지 말라고 이렇게 달래고 있는데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이든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신뢰관계가 있지만은 그 변덕쟁이 트럼프하고 또 다른 그런 신뢰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때 되면 또 한국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핵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자주국방을 포기하면 그 국민들이 비겁한 국민이 됩니다. 비열한 국민이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남한테 맡겨버리면 하는 일은 뭡니까?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자그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큰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안보 문제, 외교 문제 가지고 싸우면 근사하죠. 싸우더라도. 이스라엘도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스라엘 정치는. 그러나 큰 주제를 가지고 싸우죠. 우리는 뭘 가지고 싸웁니까 지금? 치사한 말싸움만 하고. 왜냐? 안보는 미국이 알아서 해주니까 요런 아주 치사한 국민이 되고 말았고, 그러니까 불평 불만만 많아가지고 세계에서 불행한 나라로 꼽히고 말았다. 이게 전후 70년의 그늘입니다.